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 과연 임명의 걸림돌이 될까요?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청문회 막바지에 터져나온 이 거짓말 논란으로 지금 약간 어수선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결격 사유가 되지 않는다, 문제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사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의아스러운 반응들이 있는데 민주당 의원이죠. 금태섭 의원은 거짓말 사과하는 게 상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옹호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변호사를 단순 소개한 것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정두원 전 의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왜 이렇게 엇갈리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우리 중수부 연구하나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예. 일단 네가 지금 배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배진이 한참 일하니까 이게 또 형 문제 가지고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 네가 그러면은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 오늘 하루 종일 인사청문회에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게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게 소개가 아닌 뭐가 소개입니까? 아니,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거를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사실은 없다고 제가 기자한테 있는 대로 팩트대로 얘기 안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남석 변호사가 윤대진 과장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저런 얘기들이 오니까 제가 야, 그거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볼 때는 좀 진술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본인의 기억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 좀 저 의원님도 사과하시고. 저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선임시켜준 게 없다는 거, 그리고 나는 사건에 관여 안 했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오해가 있다면은 제가 좀 명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건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감쌀 생각으로 한 게 아니고 본질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인사청문회 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총장이 될 것이다. 그걸 나중에 족쇄를 채웠어야지. 그게 당이 옳은 방향이지. 그 괜히 터집 잡으려고 이것저것 묻다가 나중에 한 건 했다고 하는 게 거짓말 십인데, 법조인들은요,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전부 변호사 소개해달라고 다 부탁이 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사건 발생해서 소개해달라고 오면 그 거절하면 진짜 나쁜 사람이죠. 위증 혐의도 있고 변호사법은 이제 뭐 미리 개정되기 전이라니까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못된 건데 또 윤석열 검사만한 또 기계 있는 검사가 없거든요.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는 아주 적격이에요. 권력 눈치 보지 않고 이제 그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하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그게 아주 심각하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은 임명할 거예요. 검찰총장은 될 거예요. 저는 아까워요. 개인적으로 이만한 검사가 없어요. 그럼 임명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시고. 조영희 변호사께 먼저 좀 물어볼까요? 두 분이 저렇게 약간 감싸는 듯한 그런 발언한 것 약간 뜻밖인데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법조인이니까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판사든 뭐 검사든 먼저 홍준표 대표 얘기죠. 정두원 의원은 법조인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판사든 검사든 내가 어떤 직에 있으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하면 좀 누구 좀 뭐 소개시켜줄 수 있어요. 뭐 알려줄 수 있어요. 물어볼 때라도 어디 알려주세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일일이 다 하나씩 다 내가 소개시켜줬다라고 생각해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무인도 가서 혼자 살아야 되는 거다. 이런 그런데 얘기예요. 그게 궁금한 게요. 법상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소개시켜주면 안 되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법 36조랑 37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37조 위반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러고
거기에는 이제 그 사건 당사자를 그런 이런 직에 그러니까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결시켜주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개료를 안 받고 소개시켜줘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소개료를 이제 받는 경우에 그게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뭐 그 법 자체에는 돈을 꼭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 법은 기본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 중간에서 이득을 취하는 경우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 나왔던 36조는 이제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친족의 경우에는 예외를 하는 거. 예컨대 아까 말하는 뭐 윤희진 전 세무서장처럼 형이라든가 동생이라든가 이러면 사실은 당연히 형제이고 가족인데 어려운 일 있으면 소개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법으로라도 그렇게 정해놓지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소개시켜 줬냐 안 소개시켜 줬냐가 본질이 아니라 원칙은 관여했냐 안 했냐가 원래 본질이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스텝을 꼬이게 만든 부분이 있다라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건 그 청문회에서 얘기한 것을 위증이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건 위증이 아닙니다. 위증이라고 하는 거는 증인으로 선서를 한 사람이 자신의 기억이나 객관적 사실을 반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를 우리가 위증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자는 실제 소개 안 시켜준 게 맞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본인의 기억에 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본인이 또 증인으로 선서하고서 저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위증이라고 할 수가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2012년도에 그 기자와의 통화가 사실은 거짓말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그 기자와 통화하는 데 있어서 왜 그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이 아닌 얘기를 했냐에 대해서는 윤대진 그 당시의 과장이 경찰 간부를 구속수사한 것에 대해서 경찰하고 좀 관계가 안 좋아서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변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일반적으로 이제 법조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소개시켜 주는 것 자체를 내가 여기에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저런 대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률적으로 위증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거짓말을 했다면 그것도 문제는 되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정혁진 변호사께서는 일단 보수 측 인사들 두 분이 저렇게 평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법조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홍준표 대표가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혀 다른 시각이시군요. 왜냐하면 이제 노 변호사님이 그 설명했던 것처럼 변호사법에 사건 소개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사건 소개를 금지하는 게 아니고 재판이나 수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은 사건 소개를 하면 안 된다. 예컨대 제가 이제 피의자로 검찰청에 불려갔단 말이에요. 검사 아니면 말할 것도 없고 그 밑에 수사관들 있잖아요. 심지어 그 방의 여직원들이 어떤 정 변호사 한번 저기 좀 알아보세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 그러면 그 피의자가 정 변호사를 찾아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나 거의 99% 그 굉장히 그 억압되고 압박된 상태에서는 찾아간다고요. 심지어 검사가 그런 행위를 갖다 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대법원 판례가 이런 규정을 둔 취지를 갖다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과 특정 변호사 사이에 유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사건 수임에 부당한 영향력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변호사 제도 자체가 신뢰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검사는 그 방에는 검사뿐만 아니고 그 방에는 수사관은 소개도 하지 마라. 소개를 받고 안 받고 그걸 갖다 떠나가지고 소개라고 행위 자체도 하지 말라. 이게 변호사법의 규정이고 취지이고 판결입니다. 그런데 소개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게 뭐냐면 알선이거든요. 알선은 조금 더 이제 관여를 갖다가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밝힌 게 뭐냐면은 알선, 심지어 알선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그 변호사와 사건 수임 계약을 했던 안 했던 알선만 했다라고 한 것으로도 처벌받는다. 이게 대법원 판례거든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 검사들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뒤가 이렇게 안 바뀌게 안 맞게 이제 말이 바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땐 별로 보기가 좋지가 않고 그런데 어쨌든 법적으로 처벌은 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처벌받는 형량이 징역 1년이거든요. 징역 1년은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2012년 사건이니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처벌은 받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개를 했을 때 선임이 됐냐 안 됐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문제라면서요. 만약에 선임이 소개를 해가지고 소개료를 받았다. 아니, 소개를 한 변호사가 실제로 선임이 된 건지 아닌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에 그 당사자인 이남석 변호사가
선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 중인데 경찰 관련 변호를 맡은 게 아니고 국세청 관련해서 또 맡았다고 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때 이제 윤우진 그 서장의 변호를 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변호사법에 의할 때 형사 사건이 아니고 민사 사건을 맡았다라고 하면 약간 그 차원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뭐 홍 대표도 그렇고 이거는 그 선임이 된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갖다 하셨는데 물론 선임까지 됐으면 그 죄질이 더 나빠지겠지만 판례에 의하면 명확하게 선임 계약과는 무방하다. 선임 계약이 위임 계약이 성립과는 무방하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과연 변호사를 소개해 줬느냐, 소개해 주지 않았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에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 법한 녹취가 하나 있습니다. 청문회 도중에 잠깐 정회를 했을 때 윤석열 후보자가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민주당 간사와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녹취가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들어보면 조금 속내를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니 그리고 저게 선임이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아니 저게 제가 윤우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석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네,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저 녹취에 부합하는 기사 내용을 제가 보고 왔지만 제가 수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수임의 소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얼른 마이크를 이렇게 끄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저 부분은 평소 청문회에서 답변하는 것과 달리 이름도 이렇게 그냥 편하게 부르고 하는 거 보면 마이크가 켜진 것을 모르고 얘기한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여당 간사이고 하니까 또 속내를 좀 잠깐 얘기한 것이 아마 그 뭐랄까 좀 마이크가 꺼지지 않음으로 해서. 근데 지금 말한 내용만 들어보면 소개한 것은 아니고 그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내가 좀 말을 달리한 것 같다 이렇게 들리죠? 네, 그렇게 들립니다. 결국은 뭐 윤대진 후배 검사를 좀 보호하겠다라는 차원에서 기자에게 거짓말을 했을 수는 있겠다. 뭐 이런 정도 취지로 들려져요. 그러나 내가 선임에 관여하진 않았다. 저는 이런 측면인데 저는 글쎄요. 저 말 자체의 어떤 진실성 여부는 더 밝혀져야 되겠습니다만 자, 앞서 이제 그 오늘 질문의 포인트 그거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정두원. 자, 보수 정치인들까지 왜 이렇게 적격이라고 할까? 저는 1차적인 그 즉답은 이겁니다. 중대한 결격 사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자, 역대 청문회를 하면 탈세,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재산 축적 과정 이런 문제 아주 그냥 백화점식으로 나왔잖아요. 근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거론되지 않았고 단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윤석열 그 총장 후보자가 국민적 스타랄까 스타 검사 반열에 오르게 된 결정적 계기가 뭡니까? 어찌 보면 그동안 쭉 전 정권의 어떤 정권에서든 간에 굴하지 않고 강직한 검사로서의 어떤 그 문제를 풀어왔던 것에 대한 평가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치고 도덕적 측면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논란이 국회에서의 어떤 위증 논란이 휩싸이게 된 것은 대단히 좀 아쉬운 대목이다. 자, 이 부분은요. 자, 검찰총장이 설사 여기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보면 아주 작은 의혹이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저는 좀 이 문제를 풀어낼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판단이고요. 자, 어차피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 어떤 뭐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어쨌든 임명하는 절차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것과는 별개로라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후에 검찰총장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검찰 조직의 의리 이것을 좀 떠나서 이 문제에 관한 어떤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어떤 정리를 해주고 갈 필요는 있겠다. 저는 이런 판단입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떤 말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서로 다 측면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다른 말이 아니거든요.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윤 후보자가 한 말은 사실은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취지예요. 본인 주장은. 그러면 검찰총장으로 될 사람이 아무리 선의라 하더라도 그런 사실과 다른 말을 그렇게 한 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두 번째로는 실제 누구를 뭐 선임을 했든 안 했든 소개시켜주고 말을 해주고 이거 자체가 그 둘이 친하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라고 한다면은 혹시라도 어떠한 종류의 관여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련해서는 윤 후보자가 사실은 결자해지의 그런 자세로 조금 일반 국민들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해주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잠깐 좀 다른 방향으로 갔다 왔는데 정태근 의원한테 먼저 그 부분부터 한번 좀 물어보죠. 정두원 의원, 전 의원, 그러니까요. 홍준표 전 대표 왜 감싸주는 발언을 했을까요? 정치적인 해석부터 좀 들어볼까요?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건 제가 해석하기가 어렵고요.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정두원 의원이 2012년에 정치자금법 위반, 저축은행 사건, 그러니까 저축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것으로 징역 10년을 삽니다. 10월을 삽니다.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대법원에 가서 파기환송돼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대검 중수부가 해체되기 전에 마지막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수 1과장이 윤석열, 중수 2과장이 윤대진이었습니다. 그때 수사를 받아봤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은 엄청 피해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두원 의원이 적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검사 윤석열은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편견 없이 수사를 하는 사람이다. 물론 자기가 불이익을 당했지만 검사로서의 높은 평가를 하는 거고 저만한 검사가 없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는 적격이다라고 얘기하고 어떻든 뭐 정두원 의원이 인품이 또 훌륭해서 또 저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비록 나를 기소했더라도 내가 겪어보니까 강골 검사더라. 직접 기소한 검사는 아니죠. 아니지만 중수부에서 맡은 사건 얘기는 하지만요.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사실은 지금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사실은 청문 보고서가 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16번째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나와가지고 거짓말을 한 것. 이거는 명백한 결격 사유다. 그래서 향후에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해서 위증의 죄로 처벌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명백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부적격 보고서를 채택한다라는 조항을 저는 사실은 인사청문회법에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임명이 돼서 검찰총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번 과정에 대해서 명료한 해명을 해야 됩니다.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지만 그러면 기자들한테는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러면 기자들한테 거짓말을 했으면 그날 당당히 나와서 처음부터 거짓말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왜 계속 내가 선임에 관여하지 않았다, 소개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왜 얘기하냐 말이에요. 이 문제 하나. 두 번째는 지금 내가 대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검찰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제 식구 감싸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 식구 감싸는 문제에 대해서 본인도 분명한 흔적을 보여준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적어도 분명하게 취임할 때 앞으로 검찰 내부에 단호하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과연 이 부분이 발목을 잡게 될지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될 텐데요. 여야 반응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윤석열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중대한 사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의 단골 주제였던 탈세, 위장전입, 투기 의혹, 음주운전, 논문 표절 등 무엇 하나 문제가 된 것이 없는 후보입니다. 윤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위증 문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에 해당하는 내용도 윤대진 국장은 자신의 행위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답변 과정에 일부 혼선이 있었지만 곧바로 유감을 표시했고 그것이 더 이상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이런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에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정말 완벽한 거짓말 그리고 그 뻔뻔스러움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쯤 되면 당연히 자진 사퇴할 걸로 많은 국민들이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그리고 여당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식의 이런 대응을 하는 걸 보고 참으로 국민들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거기에다가 후보자는 소위 소윤과 둘이서 정말 소인배다운 의리과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의리 있는 형제 같은 우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마치 조폭 영화에 조폭들이 정말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모든 분이 다 그런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 최경철 의원. 네. 청와대가 임명할 것 같습니까? 네, 임명하는 것이 거의 100%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예, 뭐 청와대 입장에서는 크게 결격 사유가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윤석열 후보자가 제가 다른 검사들한테 들어보니까 윤석열 검사를 욕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이 술도 많이 드시고 하지만 결코 남한테 술값을 뭐 하거나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굉장히 깨끗한 검사로. 그렇다고 예. 칭찬을 한다. 예, 어쨌든 뭐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고. 조금 거시기 하네요. 예. 뭐 그런 식으로 총평은 아주 괜찮은 분인데 예. 그런데 이번에 결국에는 6번 부인함으로써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다. 예.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덜미가 잡힌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넘어갈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 결국 이분이 거짓말을 한 동기는 결국 자기하고 가장 친한 법무부의 윤모 국장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하게 됐다. 결국에는 왜 거짓말을 해야 했느냐 하면은 가장 친한 사람하고의 의리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이분이 2천여 명의 검사를 거느리는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이 무언가 부탁을 하면 또 거기에서 휩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염려를 하는 것이죠. 이 정부가 어떤 정부입니까? 지금 요즘 청와대에서 인사 발표하면 고등학교 얘기 안 합니다. 왜 고등학교 얘기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면 연고주의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혈연, 지연, 이런 학연, 이런 거에 휩쓸리면은 제대로 된 인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직자가 제대로 공직자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정부는 고등학교만 발표하지 고향이 어디고 이런 거 제대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고를 좀 끊어서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취지인데 우리 윤 후보자께서는 자신이 가장 친한 소윤 때문에 6번이나 거짓말을 하고 또 국민적 의혹을 살 만한 변호사 소개 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후보자께서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깊이 사과를 하셔야지 국민들이 검찰총장 후보로서 검찰총장의 제대로 된 직무 수행자로서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한편의 설교를 들은 것 같습니다. 권혁기 관장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은 기자에게 한 이야기 거짓말 논쟁으로 이제 그 윤 후보자의 모든 청문회 종합 평가가 확 몰리는 듯해서 저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전체적인 평을 잠깐 해보면 일단 그 윤우진 전 세무서장 사건의 본질은 거짓말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그 세무서장이 무죄를 받는데 윤 후보자가 그때 어떤 특수부장으로서 권력을 사용한 게 아니냐 이 의혹으로 시작됐던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오히려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이 윤 후보자의 개입은 없었다라고 했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답변했을 때 윤 후보자는 이 사건에 연루된 것이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왜냐하면 윤석열, 윤대진은 당시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단단히 미운 털이 박혀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윤대진, 윤석열이 그 형의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면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큰 의혹은 해소가 된 상황인데 지금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본인의 후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기자에 대한 거짓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이외의 병역 문제부터 뭐 장모 관련 사건 등 한국당이 집중적으로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을 이번 청문회에서 아무 문제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7년 전에 기자에게 후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거짓말 때문에 이번에 후보 지명을 철회해야 하느냐 청와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한 것을 보면 관례 예상
후보 지명을 철회할 때는 대체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후보 지명을 철회했었거든요. 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